자, 한번 1번, 6번부터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 의무자가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 어디 나오나요? 문단을 번호를 좀 매겨볼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 7문단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5문단이요. 몇 문단에 있어요? 5문단이요. 5문단이요. 네, 5문단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증여세,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은 부가납세 방식이지. 부가납세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확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네, 여기 밑줄 치고 적어볼게요. 이게 6-1번. 증여세와 상속세는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탈루의 위험이 높다라는 말에서 납세 의무자가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가 되죠.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정 비율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2문단에 나오죠. 2문단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지금 4가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정 비율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아요. 세율이죠. 여기 보면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에 대한 세금의 법정 비율이 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6-2번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6-2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법정 비율은 과세 표준이 아니라 세율이다. 과세 물건의 수량이나 금액이 과세 표준이지. 그 다음에 3번. 과세관청은 납세 의무자의 환급금을 미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급금, 납세 의무자한테 돌려줘야 될 돈, 국가가 돌려줘야 될 돈이 환급금이지. 그 환급금을 내지 않은 세금, 미납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그거를 쌤으로 퉁쳐가지고서는 너 환급금 우리 돌려줘야 될 거 있으니까 미납세금을 갚은 걸로 할게 라고 이렇게 퉁쳐버리는 게 충당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상계한다라고도 해요. 상계한다. 네. 충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환급금을 미납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말 어디에 나올까요? 7문단 마지막 줄이요. 맞아요. 7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요. 여기서 비록 납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미납세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소멸하기도 한다라는 이 말. 여기에서 6-3번이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번 옳은 말이죠. 네.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만약에 증여세에서 내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소득세에서 10만 원을 내야 될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충당해서 서로 쌤쌤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 타인이 대신 세금 내주면 소멸하지 않을까요? 대신 내줘도 돼요? 안 돼? 세금은?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줘도 돼요. 그거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7문단에 나오죠. 7문단에 보면은 확정 효력이 발생된 세금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여기 나오지. 누구든지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내가 내야 될 거 우리 엄마가 내주거나 우리 남편이 대신 내줘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6-4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괜찮아요.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6-4번이 틀렸다는 것.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한다. 그 다음에 5번. 국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의 경비로 사용한다. 맞아요? 아니, 어디가 틀렸어요? 맞아요. 대가를 지급하고, 여기가 틀렸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1문단에 나옵니다. 1문단에 보면은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 서비스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6-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5번 여기서 알 수 있지. 어떤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문맥을 고려할 때 가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고 했어요. 추상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이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의 의미 이제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기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3문단에 보면은요. 납세 의무가 성립되었다면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납부할 세액,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납부할 세금의 액수와 언제까지 얼마를 너 내야 돼 라고 딱 정해주는 걸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런데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인 거는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세액과 기한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죠. 납세 의무자의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확정이 그 추상적이라는 거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확정의 의미가 세액과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 것을 확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추상적이라는 의미는 세액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걸 의미하는 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국가가 조세채권을 납세 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상황.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추상적인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그랬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징수를 해버리면 안 되지. 추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얼마 내야 될지 언제까지 내야 될지 이런 거 정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금을 다 이미 걷어버려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틀렸지. 그 다음에 7-2번 국가가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건 언제를 얘기해요? 자동 확정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자동 확정 방식은 세금 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지. 여기에서 자동 확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때예요? 여기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잦은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이렇게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납세 의무자가 미신고하거나 잦은 신고했으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거쳐 과세관청은 세액을 결정한다라 그랬지.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뭔가 미신고한 정황, 법률을 위반한 정황, 이런 정황이 발견돼서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 이때 세무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납세 의무가 아직 추상적인 상태일 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7-5번 과세 요건 충족으로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자동적으로 성립한 상황을 가리킨다.
네, 과세관청의 과세권이 자동적으로 성립한 상황은 언제예요? 자동 확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국가가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 7-2번이랑 7-5번 전부 다 자동 확정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일어나. 왜 이렇게 자고 있어? 오늘 이렇게 물론 피곤하겠지만 목요일 중에 피곤하긴 하지. 일어나. 일어나. 자, 우리 8번 하고 있습니다. 8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 동우가 기억은 뭐야? 네. 기억이 뭐야? 기억이요. 응. 기억이 자동 확정 방식이요. 자동 확정 방식. 니은은? 뒤에는 신고 납세 방식이요. 신고 납세 방식. 디귿은? 네. 디귿은? 국가 과세 방식. 맞아. 국어 과세 방식.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근데 1번 왜 틀렸을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어디가 틀렸니, 얘들아?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직접 신고하고 그 직접 신고한 게 확정되기까지 할 정도로 확정 효력을 가질 정도로 위력도 발휘할 때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확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면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고 납세 방식에 대한 설명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이렇게 해야지. 니은은 사실 기억 디귿과 달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은은 기억 디귿과 달리 납세 의무자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할 수 있죠. 신고하고 그 신고한 게 직접 확정 효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니은뿐이죠. 그 다음에 2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오직 기억뿐이에요. 기억뿐인 게 아니라 기억만 제외됩니다. 기억만 제외입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는 건 기억뿐이에요.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게 기억뿐이고 절차에 따르는 거는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자, 그거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동 확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절차 없이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 이 말 있죠. 절차 없이 예외적으로 절차 없는 건 자동 확정 방식이다라 그랬어. 여기서 8-2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절차가 없는 건 기억뿐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절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절차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디귿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라 디귿과 니은 모두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지. 그 다음에 기억만 제외, 니은, 디귿 모두 해당.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적어야 될 게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했는데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뭘까요? 맞아. 니은이지. 니은은 직접 재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확정 효력까지 가지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제일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했는데 니은과 달리 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지. 그러니까 2번은 지금 틀린 포인트가 두 개야. 절차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니은, 디귿 모두인데 디귿은 니은과 달리 절차에 따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이 제일 민주적인 방식인데 디귿이 니은과 달리 민주적인 방식이다 해서 틀렸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에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디귿 모두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강제성이 없다. 협력 의무로서 작용하는 건 뭐뿐이에요? 맞아요. 협력 의무로서 기능하는 건 디귿뿐이에요. 니은은 협력 의무자가 아니라 신고 당사자입니다. 협력 의무로서 기능하는 건 디귿뿐임. 니은은 신고 당사자예요. 거기 오문단에 보면 나오죠? 오문단에 보면은 여기서 부과 과세 방식, 이 방식에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확정 효력은 가지지 못한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협력 의무로서 기능하는 건 부과 과세 방식, 디귿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협력 의무다. 그럼 틀려. 디귿만 협력 의무야. 그 다음에 강제성 따져보자. 강제성은 니은과 디귿 둘 다 어떨까요? 디귿은 일단 니은은 강제성이 있어 없어? 신고 납세 방식 같은 경우는 신고해야 확정 효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확정 효력 생기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고가 강제일 수밖에 없어. 강제적으로 또 이거를 제대로 미신고할 경우에는 그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벌금까지 문다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강제성이 있죠. 그러면은 디귿은 강제성이 있을까? 있어요. 얘도 강제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협력 의무라고 했지. 의무니까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 있음. 다만 그 신고가 세금을 확정시키지 않을 뿐이에요. 신고가 세금을 확정시키지 않을 뿐. 디귿도 강제성은 있어요. 다만 그 신고가 세금을 확정시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모두 강제성이 없다는 말도 틀렸지. 그 다음에 4번. 기억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으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단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다고 해버렸지. 그런 거 틀렸지. 4번. 기억은 신고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틀렸지.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꾸면 맞는 말이 될까? 신고하는 경우는 니은이지.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했으나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 신고액은 디귿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말이 됩니다. 신고 납세 방식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했으나 세금 액수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미달 신고액은 이제 그 과세관청에서 새로 정해줘서 부가과세 방식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디귿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고치면 그러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디귿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할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3문단이랑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죠. 3문단, 5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3문단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금 액수 등이 정해지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자동 확정 방식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이때 자동적으로 다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성립할 때 생기는 거 맞아요. 여기에서 네 8-5번의 기억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 도달할 때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오문단 한번 가서 볼게요. 오문단에 보면요. 여기 써 있죠?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서 8-5번 확인할 수 있죠. 납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납세 의무의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은 현재 땡땡 회사의 프리랜서로 근무 중이다. 갑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소득세를 신고했대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 소득세는 자동 확정 방식이야? 신고 납세 방식이야? 아니면은 부가가세 방식이야? 신고 납세 방식이지. 소득세니까 신고 납세 방식을 따를 거예요. 한편 을은 2024년 4월 30일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을은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을도 신고를 했어. 그런데 상속세는 무슨 방식이라 그랬어? 얘는 부가과세 방식으로 따른다 그랬지.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가과세 방식을 쓴다 그랬죠. 신고를 하긴 하지. 근데 그 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그냥 과세관청이 참고만 할 뿐이고 진짜로 그 세금 액수 결정해가지고서는 이제 확정 효력을 가지게 하는 사람은 과세관청이에요. 그 신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부가과세 방식을 따르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갑이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 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갑은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겠군. 신고기한 넘기면 수정신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신고기한 넘기면 수정신고도 못하고 뭐도 못해? 경정청구도 못해. 네, 이거 6문단에 나오죠. 6문단에 나와요. 6문단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그랬지.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마찬가지로가 경정청구랑 수정신고 둘 다 모두 과세관청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놓지. 그러니까 여기서 9-1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1번이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2번 을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겠군. 자, 이것도 6문단에 나오죠. 6문단에 보면요.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지.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수정신고 안 하고 그냥 모자라게 신고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려 맞는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 맞아요. 만약에 세액보다 적게 기재한 후에 수정신고도 안 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그대로 부과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3번. 을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과세관청의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네, 내가 세액보다 너무 많이 신고해서 그 환급금을 돌려받아야 돼. 이런 경우에 청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경정 청구라 그랬지. 내가 너무 조금밖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돈을 조금밖에 안 냈어. 그거는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너무 많이 내버렸어. 너무 많이 내버려 나중에 돌려받아야 돼. 이거는 뭐예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지. 네, 경정 청구는 몇 년 지나기 전까지라고 했냐면 5년 지나기 전까지라고 했어요. 이거 6문단에 나옵니다. 6문단에 보면요, 경정 청구는 과세관청의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과세표준 신고서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했지.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된다, 이 말에서 9-3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에서는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았겠군. 갑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신고 납세 방식이었고, 을 같은 경우에는 부과 과세 방식이었지. 자,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시점, 그러니까 신고한 시점이야. 신고한 시점에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건 누구뿐이야? 갑뿐인 거지. 신고 납세 방식만 신고할 때 확정되지. 부과과세 방식은 신고할 때 확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고할 때 확정이 안 되고 나중에 납부 통지서가 도달했을 때 그때 확정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을은, 갑과 달리 을은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겠군. 네, 너무 맞는 말입니다. 4번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개정된 세법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되면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갑과 을은 개정 이후의 세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겠군이라고 했어요. 자, 5번을 보면요, 갑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그 소득세를 냈어요. 그러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기는 이 중에서 언제일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어디일까요? 12월 31일에 2023년 12월 3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세금별로 다른데 1년 단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된다 라고 그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라고 했죠. 여기에서 9-5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문단에 있죠. 2문단에 소득세는 언제?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12월 31일인 거지. 그 다음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러니까 2024년 4월 30일인 거죠. 갑은 2023년 12월 30일, 을은 2024년 4월 30일,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당시의 법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 그런데 세법이 개정된 게, 세법 개정이 5월 1일이라 그랬어. 24년 5월 1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이 더 앞에 있지. 더 앞에 있으니까 그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받겠죠. 을도 2024년 4월 30일이야. 그러니까 개정 이전의 세법을 적용해야겠지. 그러니까 둘 다 개정
전의세법을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Q 갑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소득세를 납부했고요. 그 기간 동안이 이제 소득세 납부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5일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상속을 개시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법 개정이 23년 7월 5일이라고 하면은 법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갑 같은 경우에는 개정 이후일까요? 개정 이전일까요? 자, 23년 12월 31일이지. 7월 5일보다 어때? 더 뒤에 있지. 그러니까 개정 이후. 답은 개정 이후.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4월 5일이니까 7월 5일보다 더 앞이죠. 그러니까 개정 이전을 적용받겠지.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뀌어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나오는 문장 어떤 부분입니까? A가 나왔던 부분 보면은 납부할 세액과 납부 기한 등이 정해지는 것을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때의 한다의 의미는 무슨 뜻으로 쓰였습니까? 맞아. 이름지어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름지어 부르다. 이름지어 부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 1번이죠. 젖꽃을 금강초롱이라고 하지. 금강초롱이라고 이름지어 부르지. 이런 뜻이지. 1번이죠. 그 다음에 김노인은 올해 벼 수십 선을 했다. 여기서 했다는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자, 이때 하다는 뭐예요? 어떤 일을 그렇게 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시내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다. 이때 하다는 어떤 직업이나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체 따위를 경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제주도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수학여행이라고 이야기의 화제를 삼으면 네, 수학여행이라는 얘기를 말하자면 이걸 이슈로 삼자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야기의 화제로 삼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문제풀이를 했습니다.